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고득점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 시간에서는요. 보험 자격증 시험에서 수험생들 발목을 제일 많이 잡는 그 마의 구간이죠. 바로 모집 종사자의 이해 파트를 완벽하게 부셔보겠습니다. 단순한 암기? 아니죠. 출제자의 교묘한 함정을 쏙쏙 피하는 궁극의 시험 생존 퀴즈 형식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시험의 늪에서 구출해낼 진행자 A고요. 제 옆에는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 이 살벌한 퀴즈에 도전할 용감한 도전자 B님이 나와 계십니다. B님, 준비되셨나요? 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1라운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함정 문제인데요. 과연 보험 설계사는 보험료를 수령하고 고지를 수령하며 계약을 체결할 이 3대 권한이 있을까요? 이거 분명히 공부했는데 설계사가 직접 영업을 하니까 당연히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자, 시간 없습니다. 3, 2, 1. 네. 설계사가 직접 발로 뛰며 영업하고 상품을 파니까 당연히 세 가지 권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비님. 시작부터 완벽하게 출제자의 함정에 빠져버리셨네요.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정말 헷갈리기 쉬운 핵심이 바로 대리와 중개의 차이거든요. 오직 보험회사를 대신하는 대리점만이 이 3대 권한을 가집니다. 설계사와 중개사는 계약을 중개, 즉 중간에서 연결만 할 뿐이라서 이 세 가지 권한이 전혀 없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함정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등록기관과 위탁기관의 차이인데요. 모집 종사자는 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만 실제 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설계사와 대리점은 보험협회가 담당하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사는 과연 어디서 담당할까요? 네,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시험 단골 문제니까 이 구조를 머릿속에 꼭 찍어두셔야 해요. 자, 2라운드로 긴장감을 쫙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비님, 이번엔 만회하셔야죠. 교차 모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동시에 3개의 다른 보험회사에 등록해서 교차 모집을 할 수 있을까요? 교차 모집은 여러 개 파는 거니까 잠깐 분명히 숫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3, 2, 1. 아닙니다. 오직 생명보험회사 1개, 손해보험회사 1개만 동시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번엔 함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피하셨네요. 정확히 1+1 규칙이죠. 훌륭합니다. 그럼 이게 실제 영업 과정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보험 판매 프로세스 6단계입니다. 출제자들이 수험생들 골탕 먹이려고 1단계인 잠재 고객 발굴과 2단계인 접근의 순서를 슬쩍 바꿔서 정말 자주 냅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순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제 3라운드, 공포의 데인저 존에 진입합니다. 제재금이나 벌금이 등장하는 페널티 문제들은 정말 좌비가 없죠. 비님, 고객에게 특별 이익이나 선물을 제공할 때 절대 넘으면 안 되는 법적 최대 한도는 얼마일까요? 숫자 문제다. 연간 보험료의 몇 %였더라? 그리고 분명히 무슨 금액 기준도 있었는데요. 자, 3, 2, 1.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오호라! 정답입니다. 환호성을 질러도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적은 금액이라는 단어예요. 시험에서는 정말 교묘하게 둘 중 큰 금액이라고 함정을 파놓거든요. 법은 항상 더 보수적인 기준, 즉 적은 금액을 따른다는 원칙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특별 이익 제공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요. 실제로 선물을 주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볍게 넘길 제재가 아닙니다. 자, 분위기를 이어서 고득점용 꼬리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비님, 만약 설계사가 자신의 세수당을 챙기기 위해 고객을 속여서 기존 계약을 깨고 승환 계약을 유도했다면 건당 떨어지는 정확한 제재금은 얼마일까요? 집중하자. 승환계약 제재금 50만 원이었나 100만 원이었나? 참,
2, 1. 건당 100만 원입니다. 완벽합니다. 정답! 비님이 오늘의 생존 퀴즈를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승한 계약은 건당 100만 원, 최대 3천만 원 한도의 제재금을 부과받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할까요? 기존 계약을 깨면 면책 기간이 다시 시작되고 나이 증가로 보험료도 오르는 등 오롯이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와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자, 퀴즈를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드리는 보너스 요약입니다. 시험장 가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가장 헷갈리는 용어 함정 하나 딱 짚어드릴게요.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하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취소는 처음부터 아예 없던 것으로 소급해서 소멸되는 것이고요. 해지는 과거는 인정하되 앞으로의 효력만 멈추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 헷갈리기 쉬우니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비님은 멋지게 함정들을 피해 살아남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배운 대리점의 3대 권한, 3만 원의 적은 금액 기준, 100만 원의 승한가약 제재금 등 이 모든 함정들을 내일 진짜 시험장에서도 예리하게 간파해낼 수 있으실까요? 오늘 다룬 핵심 내용들을 머릿속에 완벽히 각인시키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아주 알찬 핵심 개념 마스터 클래스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쏙쏙 짚어낼 진행자 A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합격 멘토 진행자 B입니다. 방대한 시험 범위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셨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가 딱 집어드리는 이 핵심들만 완벽하게 소화하셔도 합격 무조건 가능합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살낼 4가지 핵심 기둥인데요. 모집 종사자, 판매 프로세스, 금지 행위, 그리고 완전 판매 절차까지 이렇게 쭉쭉 훑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아주 뼈대가 되는 블록들이거든요. 이것만 꽉 잡으시면 진짜 합격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모집 종사자와 핵심 권한으로 넘어가 보죠. 솔직히 처음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이거 진짜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저뿐만 아니라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포인트일 텐데요. 모집 종사자 3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딱 부러지게 구분해야 시험장 가서 함정이 안 빠질 수 있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역할부터 쪼개서 비교해 볼게요. 설계사와 중개사는 중간에서 말 그대로 중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대리점만 회사를 대신해서 대리를 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고유 권한인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이 엄청난 권한들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바로 대리점에게만 주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3대 권한은 대리점만의 막강한 무기인 거네요. 그럼 등록기관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설계사와 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는데요. 반면에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고 아주 독립적으로 뛰는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이거 머릿속에 그냥 찰칵 사진 찍듯이 지금 바로 저장해두세요. 완전 깔끔하네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교차 모집이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이건 정확히 무슨 개념인가요? 교차 모집. 이거는 소비자분들 편하라고 예외적으로 열어둔 제도인데요. 생명보험에서 딱 1개, 그리고 손해보험에서 딱 1개, 이렇게 동시에 소속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각각 1계층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 만났을 때 저 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나요? 당연하죠. 시험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함정인데 교차 모집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명쾌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훅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실제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 그리고 고객한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영업의 뼈대죠? 판매 프로세스 6단계입니다. 자, 순서대로 잠재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그리고 마지막 소개 확보. 이 6가지 순서는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게 꽉 담아두셔야 해요. 설마 이 순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나요? 네,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통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팁을 드리자면 고객과 처음 딱 만나는 단계는 2번째인 접근 단계고요. 4번째인 가입 권유를 할 때는 고객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가리지 않고 싹 다 빠짐없이 설명해줘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모두 꼼꼼하게 다 설명해야겠네요. 방금 6단계 중에서 세 번째가 정보 수집 단계였잖아요. 이때 고객 재무 상태 파악하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인생의 5대 필요자금이라는 게 있더던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정답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자금, 양육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노후 생활 자금, 마지막으로 긴급 예비 자금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네요. 병원비나 장례비 이런 건 안 들어가나요? 아, 진행자 A님 방금 아주 좋은 함정에 걸려드셨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 딱 그렇게 장례비, 교육자금, 의료비, 주식 투자자금 이런 걸 슬쩍 끼워 넣거든요. 다 오답입니다. 오직 이 5가지만 정답이라는 거 꼭 챙겨가세요. 와, 진짜 속을 뻔했네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험생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세 번째 섹션, 엄격한 금지 행위와 제재금입니다. 솔직히 퍼센트 나오고 벌금 액수 나오고 외우기 너무 벅차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고객한테 사은품 같은 거 줄 때 지켜야 하는 특별이익 허용 범위입니다.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 그리고 3만 원. 이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무조건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무조건 더 작은 쪽이 한도라고요? 예를 들어 1년 보험료가 20만 원이면 10%인 2만 원이 3만 원보다 작으니까 한도는 2만 원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3천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대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특별이익 허용 범위를 넘겨서 줬을 때 맞는 철퇴입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받거든요. 기억하세요. 3만 원 한도를 넘기면 3천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외우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와, 3만 원 넘기면 3천만 원. 이거 임팩트가 확 오네요. 그럼 자기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계약 넣는 거 일명 경유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걸리는 제재금이 얼마나 되나요?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페널티가 완전 다릅니다. 만약에 임직원이 모집 종사자한테 계약을 불법으로 넘겼다. 그러면 수당의 100% 전액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반대로 모집 종사자가 다른 회사 대리점에 넘겼다? 이때는 수당의 50%가 제재금으로 부과됩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이 100%와 50%의 차이 꼭 눈에 담아두세요. 이뤄서 100만 원이라는 숫자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멀쩡한 계약을 부당하게 깨버리고 새 계약 몇 개 꼬드기는 거, 일명 승환 계약에 대한 제재금이에요. 이것도 한 건당 100만 원씩 매기는 건가요? 맞아요. 한 건당 무조건 100만 원의 제재금이 떨어지고요. 최대 한도는 아까 그 특별이익 벌금이랑 똑같이 3천만 원입니다. 건당 100만 원, 한도는 3천만 원. 이 공식도 입에 착착 붙게 챙겨가세요. 숫자 단위가 진짜 점점 커지네요. 그런데 모집금지 행위하다 걸렸을 때 이게 어떤 법을 위반했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그야말로 천지차이란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거 아주 클래식한 시험 단골 함정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업법 위반일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만약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우리가 줄여서 금소법이라고 하죠. 이걸 위반하면 무려 1억 원 이하의 철퇴를 맞습니다. 1,000만 원대 1억 원. 금소법이 압도적으로 무섭고 강력하다는 걸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금소법은 무려 1억. 이거 절대 안 까먹겠네요. 자,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오늘 요약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보험 판매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는 완전 판매, 그리고 실손 보험 절차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다들 아시죠? 이건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 보상, 즉 중복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입 절차가 엄청나게 깐깐합니다. 딱 이 4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해요. 1단계 의료비 조회, 2단계 중복 가입 조회 안내, 3단계 비례 보상 설명,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청약서 작성입니다. 근데 영업 현장에서는 바쁘니까 이 순서를 상황에 맞게 조금 유도리 있게 바꿔도 괜찮지 않나요? 큰일 날 소리. 절대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단 하나라도 섞거나 바꾸면 바로 규정 위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 순서를 고지고대로 묻는 문제가 엄청 자주 나옵니다. 계약을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3대 필수 교부 서류도 짚어보죠. 바로 청약서 부본, 약관, 그리고 보험 증권입니다.
만약에 설계사님이 너무 바빠서 실수로 이 서류들을 안 주거나 약관 설명을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치명적이죠. 약관을 안 주거나 자필 서명 같은 이런 기본적인 3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통째로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이내 취소라는 페널티,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아두세요. 자, 대망의 마지막 핵심 숫자입니다. 15.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물을 수 있는 청약 철회 기간인데요. 진행자 A, 이 15일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세서 15일인 건가요? 원칙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증권을 늦게 받으면 이 기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딱 뒀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절대 30일을 넘길 수 없어요. 증권 받고 15일, 청약일로부터 최대 30일, 이 두 숫자만 짝 지어 두시면 청약철의 문제는 그냥 점수 거저 가져가는 겁니다. 와, 이렇게 12가지 핵심 개념을 쫙 정리하고 나니까 진짜 머릿속에 엉켜있던 실타래가 확 풀리는 기분이에요. 복잡했던 숫자들, 권한들, 기간들 완전 깔끔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이라는 게 결국 방금 저희가 짚어본 이런 숫자들, 명확한 순서, 그리고 누가 뭘 할 수 있고 없는지 이걸 가려내는 싸움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핵심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익히시면 어떤 교묘한 함정 문제도 싹 다 피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배운 이 12가지 핵심을 머릿속으로 쓱 한번 다시 스캔해 보세요. 자, 당장 지금 눈을 감고 인생 5대 필요자금 줄줄 외울 수 있으신가요? 합격은 바로 이 반복과 확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강력한 핵심 요약을 무기 삼아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2026년 시험에서 기분 좋게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격 따놓은 당상입니다.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핵심 요약 해설을 통해 여러분의 합격 점수를 확실하게 끌어올려드릴 진행자 A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마스터할 내용은 바로 2026년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공통사항 1편 제2장 손해보험 기초이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합격 내비게이션 진행자 B입니다. 사실 이 2장이 법률 용어도 많고 분량이 꽤 돼서 초보 수험생분들은 책만 펴도 숨이 턱 막히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맛깔나는 비유와 족집게 퀴즈로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여러분의 실전 감각을 확 깨워줄 기출 퀴즈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보험 수익자도 보험 계약을 할 때 고지 의무, 그러니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가질까요? 아, 이거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유명한 함정 문제네요. 시험장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아깝게 점수를 놓치거든요. 지금 속으로 OX 짝 하나만 정해보세요. 정답과 그 명쾌한 이유는 잠시 후에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할 4가지 핵심 아젠다입니다. 위험의 기초부터 계약의 원리, 무효규칙,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봐야 할 필수 암기 숫자 순서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위험과 보험의 기초부터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진행자 A, B님, 사실 위험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는 참 많이 쓰이는데 시험에서는 정확한 뜻을 묻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미니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일부러 낸 사고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시험에서 말하는 위험은 무조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만을 뜻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답 함정이 바로 필연적 위험이라는 단어예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홧김에 유리컵을 바닥에 팍 던져서 깼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무조건 깨지는 필연이잖아요. 이런 고의적인 사고는 절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필연적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꽉 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실제로 일어나는 3단계 과정도 시험 단골 손님입니다. 위태, 사고, 손해 순서인데요. 위태라는 말에 입에 잘 안 붙는데 초보자도 확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가 있을까요? 한겨울 꽁꽁 언 빙판길을 떠올려 보세요. 바닥이 얼어서 엄청 미끄러운 상태, 그 위험한 환경 자체가 바로 위태입니다. 여기엔 물리적, 도덕적, 정신적 위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러다 그 길에서 누군가 꽈당하고 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게 바로 사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쳐서 병원에 가고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하면 그게 손해인 거죠. 위태, 사고, 손해
이 순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빙판기의 비유를 들으니까 바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다음은 보험을 법률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출 변형 퀴즈 나갑니다. 상법은 재산보험을 명확히 구분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자신 있게 X 고르셔야 합니다. 상법과 보험업법이 보험을 나누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상법은 아주 심플하게 손해보험, 인보험 딱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반면에 보험업법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그 중간 성격인 재산보험까지 세 가지로 꼼꼼하게 구분하죠. 시험에서 상법이 재산보험을 다룬다고 나오면 아하, 이거 함정이구나 하고 바로 걸러내셔야 합니다. 진행자 B, 기간과 경용주체에 따른 분류도 점수 받으니까 가볍게 챙겨갈게요. 단기보험은 1년 이하,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입니다. 깔끔하죠? 진행자 A, 그럼 여기서 또 퀴즈 하나 가야죠.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보험이다. 맞을까요? 당연히 X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무역보험이 공용보험이고요.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같은 건 일단 사기업이 운영하는 민영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순조롭네요. 두 번째 섹션, 보험 계약의 특성과 원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자 A, 사실 이 파트가 한자 파티라서 수험생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시잖아요. 여기서 개념 잡기 퀴즈 하나 내볼게요. 보험 계약은 반드시 종이로 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7가지 특성 중에 불요식 계약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구두로 약속하고 보험료만 내면 계약은 성립해요. 그리고 또 눈여겨보실 게 바로 사행 계약성입니다. 우연한 사고가 터져야만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사행성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도장 찍고 넘어가세요. 화면에 3이온 방식이라는 용어도 보이는데 이거 보험료 계산할 때 쓰는 공식 같은 거죠? 맞습니다. 아주 쉽게 빵 굽는 레시피라고 생각해보세요. 맛있는 빵을 구우려면 밀가루, 설탕, 버터 3가지 필수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보험료를 정할 때도 딱 3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사고가 날 확률인 예정 위험률, 돈을 굴려서 얻을 수익인 예정 이율, 그리고 회사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인 예정 사업 비율. 이 3가지를 묶어서 예정 기초율이라고 부른다는 거 한 세트로 딱 외워두시면 완벽합니다. 진행자 B. 그리고 이 파트에서 재보험 개념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한마디로 보험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진행자 A. 그럼 여기서 바로 퀴즈.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가 자신이 떠안은 위험의 일부를 다른 곳에 넘기는 것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 맞습니다.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원래 회사를 원보험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만약 초대형 재난이 터져서 보상금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보험사도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다른 재보험사에 전가해서 부담을 나누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진행자 A, 세 번째 섹션, 계약의 무효와 해지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사망 계약 관련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계약이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 사유는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B님, 보험시험의 꽃은 예외 조항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항상 함정이 나오던데요. 정확합니다. 원칙은 무효지만 딱 하나 엄청난 예외가 있어요. 심신박약자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단체보험 가입은 허용해줍니다. 문제에서 심신박약자라는 단어가 보이면 의사 능력이 있는지 단체보험인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레이저 눈빛으로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절묘한 타이밍에서 저희가 오프닝에 던졌던 퀴즈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고지의 의무를 가질까요? 속으로 정답 다들 외치셨죠? 이제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 거짓입니다. 계약 전에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는 오직 돈을 내는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에게만 있습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타가는 수익자는 고지 의무가 아예 없어요. 야, 이거 진짜 교묘하게 틀리기 쉬운 함정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아예 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사실 안날 1개월, 계약 성립일 3년, 이 숫자들은 입에 착착 붙게 소리내서 외워두세요. 진행자 I,
드디어 마지막 넷째 섹션, 필수 암기 숫자와 기한입니다. 소멸시효부터 주요 날짜들을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시험장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손에 쥐고 가셔야 합니다. 그럼 집중력을 높여줄 숫자 퀴즈 바로 갑니다.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밀린 보험료 좀 내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다. 맞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소멸시효는 누구 권리냐에 따라 달라요. 고객이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 반면에 보험회사가 밀린 보험료 달라고 하는 권리는 2년이에요. 고객에게 1년 더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까먹겠죠? 고객 3년, 회사 2년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약속된 날짜보다 늦게 주면 페널티로 이자를 얹어주잖아요. 여기서도 퀴즈 자주 나오죠. 1년 넘게 엄청 늦어지면 이자를 더 많이 가산해 줄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매력적인 함정인데요. 오히려 줄어듭니다. 1년 이내로 지연되면 공시 이율의 50%를 얹어주는데 1년을 초과해서 장기 지연되면 그때는 공시 이율의 40%만 가산해줍니다. 1년 기준 50%와 40%의 차이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방금 50%라는 숫자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짚고 갈게요. 바로 가지급금 제도입니다. 사고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당장 수술비나 병원비가 급한 고객은 막막하잖아요. 이때 보험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확정될 수 있는 추정 보험금의 딱 절반, 즉 50% 범위 내에서 미리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1년 이내 50%, 가지급금 한도 50%, 이렇게 50이라는 숫자를 쌍으로 묶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든든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실전 퀴즈입니다. 이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아주 강력한 권리인데요. 만약 보험회사가 나한테 약관을 주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3개월입니다. 약관을 못 받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거나 내 손으로 직접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걸 3대 기본 지키기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을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숫자 3,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취소랑 비슷한 개념으로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물건 사고 환불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해요. 하지만 마냥 세어라 내어라 기다려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한 날을 기준으로는 절대 최대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증권 받은 날 기준 15일, 청약일 기준 30일, 이 두 가지 기준점만 명확히 구분하시면 완벽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6년 대비 손해보험 기초 이론의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 개념, 필수 숫자, 그리고 기출 함정들까지 아주 알차게 싹 다 살펴봤습니다. B님, 오늘 이렇게 퀴즈 풀면서 해설을 들어보니까 복잡해 보이던 규칙들도 생각보다 아주 명확하고 딱딱 떨어지네요. 그럼요. 보험 법규라는 게 결국 상식과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목소리 높여 강조해드린 예외 사항과 핵심 숫자들만 잘 떠올리시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아, 이거 그때 그 함정이네 하고 정답이 손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셨어요. 오늘 정말 명쾌하고 시원한 해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린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쫙 한번 복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소멸시효 3년? 아니면 3개월 취소 기한? 진행자 B,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바로 그 숫자가 시험장 당일 여러분의 점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요약 해설에서 더 유익하고 쏙쏙 박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아, 진짜 2026년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2장이 손해보험 기초이론 파트 딱 펴는 순간 머리부터 지끈거리잖아요. 외울 숫자는 왜 이렇게 많고 예외 규정은 또 얼마나 헷갈리는지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에이,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핵심 해설만 딱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단골 함정들만 저희가 쏙쏙 골라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초 개념부터 바로 파고 들어볼까요? 오늘 확실하게 마스터할 4가지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째, 위험과 분류. 둘째, 계약 특성과 무효 사유. 셋째, 고지 의무와 소멸시효. 마지막 넷째, 청약 철회와 보험금 청구입니다. 그냥 이 4가지 뼈대만 딱 잡고 가시면 2장 핵심 점수는 무조건 확보하시는 거예요. 바로 넘어갈까요?
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바로 가보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위험하다라는 말 많이 쓰는데 막상 시험 문제에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은근히, 아니 꽤 헷갈린단 말이죠. 정확히 시험용 위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위험은요, 쉽게 말해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불확실성, 딱 이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갑니다. 100% 무조건 일어나는 사고, 그러니까 필연적인 위험은 절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위험이 현실이 되는 3단계 과정이 있어요. 위태에서 사고로, 사고에서 손해로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첫 단계인 위태는 또 3가지,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로 나뉩니다. 이 위태, 사고, 손해라는 순서랑 위태의 3가지 종류, 이건 무조건 눈에 콱 찍어두셔야 합니다. 아하, 위태, 사고, 손해.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보다 보니까 진짜 답답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험을 분류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법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다르게 부르는 건가요? 맞아요. 출제자들이 수험생들 골탕 먹일 때 가장 사랑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법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자, 집중하세요. 상법은 보험을 딱 2개로 나눕니다. 손해보험, 그리고 인보험, 끝이에요. 그런데 보험업법은 어떨까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재산보험,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상법은 2개, 보험업법은 3개. 이 뚜렷한 차이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함정이니 무조건 챙겨가셔야 해요. 그리고 기간에 따른 분류, 이것도 절대 빠질 수 없죠. 여기서 여러분이 챙기셔야 할 핵심 숫자는 딱 2개뿐입니다. 단기보험은 1년 이하,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 1년, 3년. 이 2 숫자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네, 1년 이하, 3년 이상. 외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위험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분담하는 건가요? 크게 위험 분담 방식, 그리고 경영 주체에 따라 나뉘는데요. 먼저 분담 방식부터 보면요. 보험회사가 고객이랑 직접 계약을 맺는 건 원보험이라고 하고요. 원보험사가 이 위험은 우리가 다 안고 가긴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다른 재보험사한테 위험 일부를 넘기는 걸 재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영 주체,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무역보험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건 공영보험, 반대로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같은 건 민영보험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와, 벌써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넘겼네요. 이렇게 뼈대를 잡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빠른데요. 그럼 다음으로 이 보험계약 자체의 특성도 외울 단어가 엄청 많던데 이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단어가 좀 딱딱하죠? 하지만 딱 7가지 핵심 키워드만 입에 착착 붙여두시면 끝납니다. 낙성, 유상, 쌍무, 불효식, 사행, 부합, 계속계약, 이렇게 7가지예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부터 보험사가 미리 만들어둔 약관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부합계약까지, 이 7개 단어는요, 그냥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찰칵 캡처해두세요. 찰칵 7개 단어 캡처 완료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매달 내는 그 보험료 있잖아요. 그건 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그게 바로 전문 용어로 321 방식이라는 걸 써서 계산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3가지 예성치를 쓰는 거예요.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그리고 예정 사업 비율. 이 3가지 예정 기초율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탁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귀 쫑긋 세우고 집중력 최고조로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계약 무효 사유, 이거 진짜 엄청난 시험 함정이거든요. 원래 이미 사망한 사람, 서면 동의 안 받은 사망계약, 15세 미만자, 또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계약은 싹 다 무효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예외 조항이 딱 하나 숨어 있어요. 심신박약자라도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와, 이거 출제자들이 매번 던지는 단골 미끼거든요. 절대 덥석 무시면 안 됩니다. 헐, 단체보험 예외 규정? 이건 진짜 무심코 쓱 읽고 넘어가다가 100% 낚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외 추이. 좋아요. 그럼 계약이 정상적으로 잘 맺어졌다고 치고요. 만약에 제가 예정에 아팠던 병력 같은 걸 깜빡 잊어버리고 보험사에 말을 안 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고지 의무,
즉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 의무는 오직 계약자와 피보험자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험금 타가는 수익자 있죠? 수익자한테는 이 고지 의무가 절대 네버 없습니다. 출제자들이 수익자도 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슬쩍 끼워 넣는데 이거 아주 대표적인 오답 포인트니까 꽉 잡으셔야 해요. 만약에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사 마음대로 언제까지나 계속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그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딱 1개월, 그리고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1개월, 그리고 3년. 이 두 가지 타임라인 꼭 연결해서 외워두세요. 방금 3년이라는 숫자 엄청 강조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내가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냈던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그 기한도 똑같이 3년인가요? 와우, 빙고! 정확합니다. 어쩌면 오늘 배운 숫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내가 받을 보험금, 해약 환급금, 보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 즉 소멸시효가 바로 3년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당한 권리 무조건 이 3년 안에 행사하셔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하나, 반대일 경우는 시간이 2년으로 훅 줄어듭니다. 이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밀린 보험료 내라고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예요. 우리가 보험사한테 돈 받을 권리는 3년인데 보험사가 우리한테 돈 받을 권리는 2년. 어때요? 이 차이점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오, 소비자가 받을 건 3년, 보험사가 받을 건 2년. 딱 대비가 되니까 외우기 엄청 쉽네요. 자, 벌써 마지막 파트입니다. 막상 계약서에 사인을 딱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었거나 아니면 사고 나서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제때 안 나오고 늦어질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이른바 청약 철회에도 아주 엄격한 데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원칙은 내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마냥 기다려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넘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청약일로부터 최대 30일입니다. 자, 증권 수령 15일, 청약일 30일, 이 두 숫자는 닻을 내리듯이 머릿속에 꽉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강력한 권리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약관을 제대로 안 줬거나 진짜 중요한 내용을 아예 설명도 안 해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무려 3개월 이내에 아예 계약 자체를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이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했을 때 주어지는 엄청나게 강력한 소비자 권리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궁금해요. 제가 진짜 정당하게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뭐 조사할 게 많다 어쩐다 하면서 지급을 계속 미루면요? 이거 회사 쪽에 뭐 페널티 같은 거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압류 당연히 붙죠. 지급이 늦어지면 그만큼 가산이자를 얹어서 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수험생들 무릎 탁 치게 만드는 반전이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이 1년 이내면 공시 이율의 50%를 더 얹어주거든요. 근데 1년을 초과해서 엄청 늦어지잖아요. 그럼 40%를 가산합니다. 우리의 직관으로는 아니 1년 넘게 늦어졌으면 돈을 더 얹어줘야지 싶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50%에서 40%로 이율이 뚝 떨어집니다. 와, 이거 출제자들이 파고들기 너무 좋겠죠?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핵심 포인트니까 꼭 주의하세요. 와, 대박.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이자율이 떨어진다고요? 이건 진짜 따로 안 외우면 시험장에서 100% 당할 함정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나서 당장 치료비나 차 수리비가 급한데 조사 때문에 지급 자체가 한 세월이면 이거 뭐 가불 같은 거라도 좀 받을 수 없나요? 네, 바로 그런 답답한 상황을 대비한 제도가 있죠.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회사 조사가 길어질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이라는 걸 미리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 이건 실제 실무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핵심 숫자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쫙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소비자의 소멸시효는 3년,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은 2년, 약관 미교 불시 취소는 3개월, 청약 철회는 증권 수령 15일, 청약일 30일, 그리고 급할 때 가지급금은 50%까지. 어떠세요? 교묘하게 숨어있던 예외 조항들까지 완벽하게 짚어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딱딱 짚어주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박히네요. 복잡해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제2장 기초 이론이 이제는 아주 만만하게 한눈에 보이는 기분이에요. 아, 다행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달달 외운 이 숫자들 그냥 단순한 시험 통과형 암기 지식 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진짜 사고의 순간에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시험 합격은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설계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계약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내실 건가요? 여러분의 확실한 합격과 멋진 활약을 응원하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아주 알찬 핵심 개념 마스터 클래스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쏙쏙 짚어낼 진행자 A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합격 멘토 진행자 B입니다. 방대한 시험 범위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셨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가 딱 집어드리는 이 핵심들만 완벽하게 소화하셔도 합격 무조건 가능합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살낼 4가지 핵심 기둥인데요. 모집 종사자, 판매 프로세스, 금지 행위, 그리고 완전 판매 절차까지 이렇게 쭉쭉 훑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아주 뼈대가 되는 블록들이거든요. 이것만 꽉 잡으시면 진짜 합격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모집 종사자와 핵심 권한으로 넘어가 보죠. 솔직히 처음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이거 진짜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저뿐만 아니라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포인트일 텐데요. 모집 종사자 3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딱 부러지게 구분해야 시험장 가서 함정이 안 빠질 수 있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역할부터 쪼개서 비교해 볼게요. 설계사와 중개사는 중간에서 말 그대로 중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대리점만 회사를 대신해서 대리를 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고유 권한인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이 엄청난 권한들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바로 대리점에게만 주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3대 권한은 대리점만의 막강한 무기인 거네요. 그럼 등록기관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설계사와 대리점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는데요. 반면에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고 아주 독립적으로 뛰는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이거 머릿속에 그냥 찰칵 사진 찍듯이 지금 바로 저장해두세요. 완전 깔끔하네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교차 모집이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이건 정확히 무슨 개념인가요? 아, 교차 모집. 이거는 소비자분들 편하라고 예외적으로 열어둔 제도인데요. 생명보험에서 딱 1개, 그리고 손해보험에서 딱 1개, 이렇게 동시에 소속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각각 1계층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 만났을 때 저 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나요? 당연하죠. 시험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함정인데 교차 모집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명쾌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훅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실제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 그리고 고객한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영업의 뼈대죠? 판매 프로세스 6단계입니다. 자, 순서대로 잠재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그리고 마지막 소개 확보. 이 6가지 순서는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게 꽉 담아두셔야 해요. 설마 이 순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나요? 네,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통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팁을 드리자면 고객과 처음 딱 만나는 단계는 2번째인 접근 단계고요. 4번째인 가입 권유를 할 때는 고객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가리지 않고 싹 다 빠짐없이 설명해줘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모두 꼼꼼하게 다 설명해야겠네요. 방금 6단계 중에서 3번째가 정보 수집 단계였잖아요. 이때 고객 재무 상태 파악하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인생의 5대 필요자금이라는 게 있더던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정답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자금, 양육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노후 생활 자금, 마지막으로 긴급 예비 자금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네요. 병원비나 장례비 이런 건 안 들어가나요? 아, 진행자 A님 방금 아주 좋은 함정에 걸려드셨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 딱 그렇게 장례비, 교육자금, 의료비, 주식 투자자금 이런 걸 슬쩍 끼워 넣거든요. 다 오답입니다.
오직 이 5가지만 정답이라는 거 꼭 챙겨가세요. 와, 진짜 속을 뻔했네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험생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세 번째 섹션, 엄격한 금지 행위와 제재금입니다. 솔직히 퍼센트 나오고 벌금 액수 나오고 외우기 너무 벅차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고객한테 사은품 같은 거 줄 때 지켜야 하는 특별이익 허용 범위입니다.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 그리고 3만 원. 이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무조건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무조건 더 작은 쪽이 한도라고요? 예를 들어 1년 보험료가 20만 원이면 10%인 2만 원이 3만 원보다 작으니까 한도는 2만 원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3천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대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특별이익 허용 범위를 넘겨서 줬을 때 맞는 철퇴입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받거든요. 기억하세요. 3만 원 한도를 넘기면 3천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외우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와, 3만 원 넘기면 3천만 원. 이거 임팩트가 확 오네요. 그럼 자기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계약 넣는 거 일명 경유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걸리는 제재금이 얼마나 되나요?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페널티가 완전 다릅니다. 만약에 임직원이 모집 종사자한테 계약을 불법으로 넘겼다. 그러면 수당의 100% 전액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반대로 모집 종사자가 다른 회사 대리점에 넘겼다? 이때는 수당의 50%가 제재금으로 부과됩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이 100%와 50%의 차이 꼭 눈에 담아두세요. 이뤄서 100만 원이라는 숫자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멀쩡한 계약을 부당하게 깨버리고 새 계약 몇 개 꼬드기는 거, 일명 승환 계약에 대한 제재금이에요. 이것도 한 건당 100만 원씩 매기는 건가요? 맞아요. 한 건당 무조건 100만 원의 제재금이 떨어지고요. 최대 한도는 아까 그 특별이익 벌금이랑 똑같이 3천만 원입니다. 건당 100만 원, 한도는 3천만 원. 이 공식도 입에 착착 붙게 챙겨가세요. 숫자 단위가 진짜 점점 커지네요. 그런데 모집금지 행위하다 걸렸을 때 이게 어떤 법을 위반했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그야말로 천지 차이란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거 아주 클래식한 시험 단골 함정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업법 위반일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만약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우리가 줄여서 금소법이라고 하죠. 이걸 위반하면 무려 1억 원 이하의 철퇴를 맞습니다. 1,000만 원대 1억 원. 금소법이 압도적으로 무섭고 강력하다는 걸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금소법은 무려 1억. 이거 절대 안 까먹겠네요. 자,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오늘 요약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보험 판매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는 완전 판매, 그리고 실손 보험 절차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다들 아시죠? 이건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 보상, 즉 중복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입 절차가 엄청나게 깐깐합니다. 딱 이 4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해요. 1단계 의료비 조회, 2단계 중복 가입 조회 안내, 3단계 비례 보상 설명,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청약서 작성입니다. 근데 영업 현장에서는 바쁘니까 이 순서를 상황에 맞게 조금 유도리 있게 바꿔도 괜찮지 않나요? 큰일 날 소리. 절대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단 하나라도 섞거나 바꾸면 바로 규정 위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 순서를 고지고대로 묻는 문제가 엄청 자주 나옵니다. 계약을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3대 필수 교부 서류도 짚어보죠. 바로 청약서 부본, 약관, 그리고 보험 증권입니다. 만약에 설계사님이 너무 바빠서 실수로 이 서류들을 안 주거나 약관 설명을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치명적이죠. 약관을 안 주거나 자필 서명 같은 이런 기본적인 3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통째로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이내 취소라는 페널티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아두세요. 자, 대망의 마지막 핵심 숫자입니다. 15.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물을 수 있는 청약 철회 기간인데요. 진행자 A, 이 15일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세서 15일인 건가요? 원칙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증권을 늦게 받으면 이 기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딱 뒀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절대 30일을 넘길 수 없어요. 증권 받고 15일, 청약일로부터 최대 30일, 이 두 숫자만 짝 지어 두시면 청약철의 문제는 그냥 점수 거저 가져가는 겁니다. 와, 이렇게 12가지 핵심 개념을 쫙 정리하고 나니까 진짜 머릿속에 엉켜있던 실타래가 확 풀리는 기분이에요. 복잡했던 숫자들, 권한들, 기간들 완전 깔끔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이라는 게 결국 방금 저희가 짚어본 이런 숫자들, 명확한 순서, 그리고 누가 뭘 할 수 있고 없는지 이걸 가려내는 싸움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핵심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익히시면 어떤 교묘한 함정 문제도 싹 다 피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배운 이 12가지 핵심을 머릿속으로 쓱 한번 다시 스캔해 보세요. 자, 당장 지금 눈을 감고 인생 5대 필요자금 줄줄 외울 수 있으신가요? 합격은 바로 이 반복과 확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강력한 핵심 요약을 무기 삼아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2026년 시험에서 기분 좋게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격 따놓은 당상입니다. 2026년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이 코앞인데 제4장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파트를 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요. 숫자랑 예외 조항이 왜 이렇게 쏟아지나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네, 다들 거기서 멘붕이 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핵심 해설 시간에서는 출제위원들이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들만 쏙쏙 골라내서 완벽하게 부숴드릴 거니까요. 오직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핵심 숫자,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예외 조항만 딱 집중적으로 공략해보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복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심플하게 딱 5개입니다. 보험계약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의무와 고지, 보상 방법, 핵심 암기 숫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절차와 제재금까지 이 뼈대만 확실히 잡고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네요. 보험 계약 관계자. 사실 여기서부터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누가 누구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약관에 보면 피보험이익의 주체니 뭐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다 빼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건물이 불타서 금전적 손해를 봤을 때 내 돈 내놔 하고 당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짜 주인공, 그게 바로 피보험자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피보험자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돈을 받는 주인공이군요. 맞아요. 자, 여기서 바로 출제자 함정주의보 발령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손해보험이랑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인보험을 슬쩍 섞어버리는 거예요. 손해보험의 청구권자는 방금 말한 피보험자지만 인보험에서는 돈을 받는 수익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자는 수익자이다 라는 보기가 나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어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의무와 고지네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서류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반대로 고객이 병력을 숨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주 엄격한 룰이 있죠. 보험회사는 무조건 3대 기본을 지켜야 해요. 약관 주고 설명하기, 청약서 부본 주기, 그리고 자필 서명 받기. 만약 회사가 이걸 하나라도 빼먹었다? 그럼 달력에 빨간 펜으로 3개월을 크게 동그라미 치세요. 고객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 아예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전부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권리죠. 오, 3개월 이내 취소 명심할게요. 그럼 반대로 고객이 지켜야 할 의무는요?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 나갑니다. 이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만 있어요. 출제자들은 은근슬쩍 여기에 수익자를 끼워 넣어서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수익자는 고지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두로 말하든 서류로 적든 다 인정돼요. 만약 고객이 병력을 숨겼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해지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같이 챙겨두셔야 합니다. 진행자 A. 세 번째는 보상 방법이네요. 솔직히 저 여기서 제일 헤맸어요. 보험가액이랑 가입 금액. 글자도 너무 비슷한데 이거 딱 떨어지게 구분하는 꿀팁 없을까요? 진짜 많이들 헷갈리시죠?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드릴게요. 가액은 그 물건이 가진 실제 100% 가치입니다. 법적으로 이 가액 이상은 절대 보상받을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면에 가입 금액은 그냥 여러분이 계약서 빈칸에 저 이만큼만 보장받을게요 하고 임의로 적어낸 약정 숫자일 뿐이에요. 가액은 물건의 진짜 가치, 가입 금액은 내가 약속한 숫자. 어때요? 훨씬 명확하죠? 진짜 가치와 약속한 숫자 확 와닿네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무슨 보상 하는 표는 또 너무 복잡한데요. 그 표 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맞는 열쇠 하나 방출할게요. 내가 가진 물건 가치보다 적게 가입한 일부 보험, 그리고 여러 회사가 나눠서 책임지는 공동보험, 딱 이 두 가지만 가입 비율대로 따져서 주는 비례 보상을 적용하고요. 그 한도는 계약서에 적은 가입 금액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 손해만큼 그냥 다 퍼주는 실손 보상이고, 한도는 진짜 가치인 보험가액이에요. 일부랑 공동만 가입 금액 한도의 비례 보상이다! 이것만 알면 이 파트 문제는 다 마칩니다. 와, 마법의 열쇠를 얻은 기분이에요. 그럼 네 번째,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숫자 파트네요. 법적 기한이나 시간 제한 같은 거 안 헷갈리게 짚어주세요. 숫자는 딱딱 끊어서 외우는 게 최고죠. 방금 막 가입한 따끈따끈한 새 보험을 단순 변심으로 무르고 싶다. 이게 청약철회인데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아무리 늦어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못 내서 죽어버린 보험을 다시 살리고 싶다. 이건 계약 부활이죠. 해지된 날부터 딱 3년 이내에만 살릴 수 있어요. 단 해약 환급금은 안 받았어야 하고 밀린 보험료랑 이자는 싹 다 내야 부활이 됩니다. 진행자 A, 15일, 30일, 3년. 오케이, 접수 완료. 그 다음 소멸시효랑 지급기한은요? 자, 여기서 다시 강력한 함정주의보 울립니다. 출제자들이 아주 밥 먹듯이 내는 숫자 뒤바꾸기 패턴이에요. 재산에 난 사고는 조사할 게 많으니 7일, 사람 다친 건 훨씬 더 급하니까 3일 안에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근데 시험에선 이걸 거꾸로 슬쩍 바꿔치기예요. 그리고 권리가 소멸되는 시효도 있죠. 고객이 내 보험금 줘 하는 건 3년이고 보험사가 밀린 보험료 내 하는 건 2년입니다. 3년과 2년의 화살표 방향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화살표 방향 3년, 2년 메모 완료. 그리고 50%라는 숫자도 엄청 자주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건 핵심이 뭔가요? 이 50%라는 숫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 방에 딱 묶어줍니다. 첫째, 사고 조사가 너무 길어질 때 일단 좀 먼저 주세요 하는 가지급금. 이건 나중에 받을 걸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50% 한도 내에서 먼저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가 돈을 늦게 줄 때 물어내는 지연 이자 페널티. 1년 이내로 늦게 주면 공시 이율에 무려 50%를 얹어서 물어내야 합니다. 가지급금 한도도 50, 지연 페널티도 50.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외워두세요. 50이라는 숫자로 두 개가 한 번에 싹 정리되네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취소나 해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휴지 조각이 되는 절대 무효 사유들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가입시키거나 남의 사망보험을 드는데 본인 서면 동의를 안 받았을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나이 기준, 15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 심신박작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계약은 법적으로 무조건 100% 무효입니다. 15세 미만,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해요. 15세 미만은 무조건 무효. 알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파트네요. 판매 절차랑 과태료 같은 제재금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시험 출제 1순위 문제 나갑니다. 실손보험 팔 때 순서 맞추기인데요. 이거 무조건 시스템 조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단계로 의료비 조회 쫙 하고, 2단계로 혹시 딴 데 가입된 거 없는지 중복가입 안내하고, 3단계로 중복되면 비례 보상됩니다.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4단계 가서야 청약서에 사인받는 겁니다. 이 4단계 흐름, 순서 교묘하게 섞어놓은 보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조회, 안내, 설명, 청약서 작성 이 순서대로군요. 근데 가끔 보험 가입하면 사은품 같은 거 주시던데 이것도 잘못 걸리면 벌금을 내나요? 아유, 아무렇게나 줬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법적 한도가 아주 깐깐해요. 최초 1년간 낸 보험료의 10%나 아니면 딱 3만 원. 이 둘 중에 더 적은 금액까지만 사은품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3만 원이라는 아슬아슬한 선을 넘는다? 그럼 과태료 수준이 아닙니다. 무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어마어마한 형사처벌을 받아요. 3만 원, 3년, 3천만 원, 3의 법칙 꼭 기억하세요. 와, 3만 원 넘겼다고 3천만 원 벌금이라니 살벌하네요. 다른 위반 사항들에 대한 과태료도 센 편인가요? 엄청 세죠. 그래서 어느 법을 위반했는지 스케일을 잘 비교하셔야 해요. 일반적인 보험업법 위반은 과태료가 최대 1천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훨씬 빡빡하게 만든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명 금소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무려 1억 원 이하로 훌쩍 뜁니다. 1천만 원 대 1억 원, 법 이름에 따라 벌금 스케일이 확 달라진다는 거, 이거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금소법은 1억 원, 꼼수 부리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승환계약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정확히 뭔가요? 이건 한마디로 제일 질이 안 좋은 독성 영업 방식이에요. 설계사가 자기 실적 올리려고 멀쩡하게 고객이 잘 유지하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깨버리고 비슷한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거죠. 고객한테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서 적발되면 얄짤없습니다. 건당 100만 원씩 최대 3천만 원까지 아주 뼈아픈 제재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영업 현장에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죠. 와, 진짜 오늘 짚어주신 것만 머릿속에 넣어도 헷갈리던 숫자랑 예외 조항들이 싹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이제 시험지에 있는 함정들이 훤히 보일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15일과 30일, 3년, 3일과 7일, 그리고 절대 넘으면 안 되는 3만 원 한도 같은 결정적 숫자들. 이것만 완벽히 숙지하신다면 제4장 법규 파트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지뢰밭이 아니라 가장 든든하게 점수를 퍼주는 황금밭이 될 겁니다. 자, 출제위원들이 교묘하게 파놓은 이 시험의 덫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정답만을 골라낼 완벽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6년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완벽 대비를 위한 핵심 분석 시간입니다. 다들 제일 헷갈려 하시는 까다로운 숫자들, 그리고 모집 질서 규정들 오늘 저희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파헤쳐볼 내용은 제5장 모집 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의 마음으로 펜 들고 찾아왔습니다. 워낙 까다로운 법규랑 숫자가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 멘토님만 꽉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진행자 A, 오늘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할 5가지 핵심 로드맵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1장 기본규칙 및 특별이익부터 시작해서요. 2장 주요 모집 금지 행위, 3장 완전 판매 절차, 4장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그리고 마지막 5장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까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알짜배기 포인트만 스피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첫 번째 섹션 기본 규칙 및 특별 이익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집 질서라는 말이 참 딱딱하게 들리는데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쉽게 말해서 모집 질서란 우리가 보험을 판매할 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만약 선을 넘었다? 그럼 그냥 징계 좀 받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기본이고 무시무시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법적 기준입니다. 아하, 완전 철칙이군요. 그럼 여기서 수험생들이 정말 자주 걸려드는 함정 질문 하나 파볼까요? 만약에 고객님한테 사은품을 주겠다고 말로 약속만 덜컥 해놓고 실제로 주지는 않았어요. 이거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위반이다입니다. 자, 여기서 3만 원이라는 황금 숫자 머릿속에 꽉 박아두세요. 고객에게 주는 특별 이익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이 둘 중 적은 금액까지만 딱 허용됩니다. 만약 이 기준을 넘는 선물을 주겠다고 말로 약속만 했어도요, 당장 적용 보험료의 20%를 제재금으로 뱉어내야 합니다. 심지어 진짜로 기준 초과해서 제공해버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엄청 세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초과 제공했을 때 내야 하는 제재금이 신분에 따라 확 다릅니다. 보험사 소속 임직원은 적용 보험료의 100%에다가 이익 제공액을 얹어서 내야 해요. 폭탄이죠. 반면에 설계사 같은 모집 종사자는 적용 보험료의 50%에 이익 제공액을 더합니다. 100% 대 50%. 출제자들이 아주 사랑하는 오답 포인트니까 확실히 챙기세요. 와, 50%랑 100% 차이라니 이건 확실히 외워둬야겠네요. 자, 두 번째 섹션, 주요 모집 금지 행위로 넘어갑니다. 사실 금지되는 항목들이 워낙 많아서 외우다 보면 머리가 핑핑 도는 파트잖아요. 여기서 제가 헷갈리기 딱 좋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경쟁보험 회사를 막 깎아내리는 거랑 옆에 있는 다른 회사 설계사를 험담하는 거, 이거 둘 다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하, 여기서 정말 많이들 낚이시는데요. 다른 보험회사나 상품에 대해서 헛소문, 즉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건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다른 설계사 개인에 대한 험담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요. 물론 도의적으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이 둘의 처벌 차이를 칼같이 구분하셔야 정답을 맞춥니다. 다음은 이른바 경유계약입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모집해놓고 정작 계약은 남의 이름으로 넣는 불법 행위죠. 만약 임직원이 모집 종사자한테 계약을 슬쩍 넘기면 수당의 100%, 전액을 제재금으로 싹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집 종사자가 타 회사에 넘기면 수당의 50%를 내죠. 방금 전 특별이익 제재금이랑 100대 50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외우시면 훨씬 편해요. 자, 화면에 아주 크게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 도대체 뭘까요? 바로 승환 계약 건당 제재금입니다.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기존 고객 계약을 부당하게 깨버리고 자기 새 계약으로 확 갈아태우는 행위예요. 이건 걸리면 건당 무려 100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징수합니다. 고객한테 돌아가는 금전적 피해가 워낙 커서 처벌도 이렇게 무거운 거죠. 이런 모집금지 행위를 했을 때 떨어지는 과태료도요, 어떤 법을 위반했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험업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요. 요즘 아주 무섭게 뜨고 있는 금소법, 즉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은 무려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아, 그리고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가 모집을 했다? 그럼 해당 계약 보험료의 50% 이하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요. 문제에서 어떤 법을 묻고 있는지 정말 눈 크게 뜨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 징역에 벌금에 과태료 폭탄까지 무시무시한 처벌 이야기 듣다가 진이 다 빠지네요. 이제 마음 좀 편히 먹고 세 번째 섹션, 우리가 올바르게 영업하는 방법인 완전 판매 절차로 넘어가 보죠.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보험 안내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납입 방법이나 지급 조건 같은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무조건 필수 지재사항이겠죠? 땡, 아쉽습니다. 바로 거기가 시험 출제자들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이에요. 납입 방법, 지급 조건, 이거 필수 기재사항 아닙니다. 진짜 필수로 꼭 들어가야 하는 건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해약 환급금 예시, 예금자 보호 여부, 금리 연동형 상품의 적용 금리, 그리고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아주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팔 때도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엄격한 4단계 순서가 있습니다. 실손은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째, 고객의 의료비를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둘째, 중복 가입됐는지 확인하고 안내해 주고요. 셋째,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 보상된다는 걸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1, 2, 3단계를 다 끝내고 나서야 마지막 넷째 단계에서 비로소 청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순서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자, 완전 판매 바이블, 이른바 3대 필수 서류가 있죠. 바로 청약서 부본, 약관, 그리고 보험증권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 챙겨주고 중요한 내용 설명 안 하면 바로 불안전 판매 딱지 붙습니다. 이건 영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냥 숨 쉬듯이 무조건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본 필수 사항들을 제대로 안 지키면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과 민원들이 터져 나오는지 네 번째 섹션에서 확인해 볼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별의별 민원이 다 생깁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 보험금 왜 안 주냐? 약관 설명 못 들었다. 막무가내로 계약 해지해달라.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불안전 판매 민원이에요. 특히 설계사가 실적 채우려고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중요한 내용 쏙 빼놓고 허위로 설명했을 때 정말 폭탄 터지듯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 모든 민원은 설계사의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 딱 하나면 전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 얼굴 안 보고 가입하는 통신 판매 많잖아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불만이 엄청 나옵니다. 여기서 고객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타임라인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근데 마냥 기다려줄 순 없으니까 청약일을 기준으로 최대 30일이라는 절대 마지노선을 둔 거예요. 자, 이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증권 15일, 청약 30일,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탁 캡처해두세요. 진행자 A, 증권 15일, 청약 30일. 입에 착착 붙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입니다. 만약 고객이 끝내 화를 안 풀고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럼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진행자 B는 이건 3단계 직선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1단계, 해당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내부 민원 처리 절차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합니다. 여기서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2단계, 그 유명한 금융감독원의 정식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도 끝내 양쪽의 양보를 안 한다? 결국 마지막 3단계, 끝판왕인 법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법원 소송 가면 시간도 몇 년씩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소송 가기 전에 전문가들이 중간에 나서서 다 조율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법원 소송보다 속도도 훨씬 빠르고 비용도 확 줄어든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오늘 정말 복잡한 벌금이나 숫자들 너무 많았는데 속 시원하게 딱딱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구장창 외웠던 10%, 3만 원, 1억 원 이런 숫자들 그냥 자격증 하나 따려고 머리에 억지로 우겨 넣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엄격하고 빡빡한 룰을 완벽하게 체화하는 것 자체가 결국 고객을 든든하게 보호하고 여러분이 진짜 프로페셔널한 보험 전문가로 롱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짚어드린 핵심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시험에서도 무조건 대박 나시기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진짜 이 5장 펴자마자 숨 막히시는 분들 많으시죠? 숫자 쏟아지고 막 생전 처음 듣는 법률 용어 튀어나오고 네,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그중에서도 모두가 골머리를 앓는 제5장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 완벽 생존 가이드입니다. 복잡한 거 싹 다 걷어내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핵심 숫자랑 얄미운 함정들만 제가 쏙쏙 뽑아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오늘 우리가 박살낼 5단계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모집 질서 규칙과 순위. 두 번째, 벌금과 기가 막힌 암기법. 세 번째, 출제자의 함정 피하기. 네 번째, 판매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과 분쟁까지. 이 흐름대로 쫙 한번 훑고 나면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죠. 모집 질서 규칙과 순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부터 세워볼게요. 일단 모집 질서가 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험을 팔 때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법적, 윤리적 규범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선을 넘으면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처분은 기본이고 심하면 형사처벌, 즉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엄격한 규칙이라는 점, 이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겠죠. 아니 그럼 대체 뭘 하면 그렇게 큰일이 나는 건데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동 1순위가 뭡니까? 맞아요. 시험 공부할 때 이 치명적인 범죄 행위들부터 딱 잡아둬야 우선순위가 섭니다. 실무에서도 시험에서도 가장 빡세게 잡는 4대 금지 행위 바로 이겁니다. 첫째, 고객한테 규정 넘겨서 비싼 선물 주는 특별 이익 제공. 둘째, 없는 말 지어내는 허위사실 유포. 셋째, 내 계약인데 남의 이름으로 싹 넘기는 경유계약. 그리고 넷째, 멀쩡한 기존 계약 깨게 만들고 내 걸로 새로 가입시키는 승환계약. 이 네 가지는 진짜 걸리면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각각 벌금이랑 제재금 액수가 다른데 이 무시무시한 숫자들 제가 지금부터 머릿속에 콱 박아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 벌금과 암기법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숫자들 제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외우게 해드릴게요. 시험지 딱 펼치면 진짜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고객한테 선물 줄 때 도대체 얼마까지 줘도 합법이냐? 이거 진짜 매년 나오거든요. 특별이익 제공 한도액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최초 1년간 낸 보험료의 10% 아니면 3만 원.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 둘 중에 무조건 적은 금액까지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큰 금액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간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10%가 6만 원이잖아요. 그럼 6만 원이랑 3만 원 중에 뭐가 적죠? 네, 3만 원이죠. 그럼 한도는 3만 원인 거예요. 출제자들이 이걸 큰 금액으로 싹 바꿔서 함정 파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3만 원 한도를 넘겨서 선물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입에 착 붙게 따라해 보세요.
3 법칙. 3만 원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만 원, 3년, 3천만 원. 라임이 딱딱 맞죠? 아, 그리고 내가 나중에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약속만 해도 적용보험료의 20%를 제재금으로 물어야 하니까 섣부른 약속도 절대 금물입니다. 이번엔 경유계약이랑 승환계약 페널티를 비교해 볼게요. 계약 남한테 넘기는 경유계약은요, 누가 넘겼냐가 진짜 중요해요. 임직원이 넘기면 수당의 100% 전액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근데 설계사가 타사에 넘겼다? 그럼 수당의 50%를 냅니다. 100%냐 50%냐 주체를 딱 구분 지어 놓으세요. 그럼 기존 계약 갈아태우는 승환 계약은 어떨까요? 이건 건당 100만 원씩 얄짤없이 부과되고요. 최대 3천만 원까지 한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이 과태료 한도 비교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죠. 어떤 법을 어겼느냐에 따라 위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업법 위반은 최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름부터 무서운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바 금소법을 위반했다? 최대 1억 원입니다. 1억! 무려 10배 차이예요. 금소법이 소비자 보호하려고 아주 강력한 철퇴를 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 참,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가 보험 팔다가 걸리면 그 계약 보험료의 50% 이하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섹션, 출제자의 함정 피하기입니다. 시험 문제 풀다가 아차 하고 낚이는 바로 그 포인트들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여기서 엄청나게들 틀리십니다. 바로 허위사실 유포. 경쟁보험회사나 그쪽 상품에 대해서 헛소문 퍼뜨리면 당연히 법적 제재를 빡세게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계사에 대해서 험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건 어떨까요? 도덕적으로는 진짜 최악이지만 놀랍게도 법적으로 이걸 처벌하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요. 시험에서 다른 설계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제지의 대상이다 라고 나오면 B 함정입니다. 가차없이 오답 처리하세요. 또 하나 기가 막힌 함정이 안내 자료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보험금 안 나오는 조건, 해약 환급금 예시, 예금자 보호되는지 이런 건 무조건 적어야 하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여기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납입 방법이랑 지급 조건을 쓱 끼워 넣어요. 듣고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 같아서 필수 기재 사항일 것 같죠?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거 두 개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바로 오답으로 골라내시면 됩니다. 네, 어느덧 네 번째 섹션이네요. 판매 절차입니다. 실손보험이랑 텔레마케팅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실손의료보험은 판매 절차 순서 맞추는 문제가 진짜 단골 손님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첫째, 고객님 의료비 조회하게 동의 먼저 받고요. 둘째, 이분 혹시 다른 데 가입한 거 있나? 중복가입 조회합니다. 셋째, 만약 중복가입되어 있으면 고객님 이거 나중에 보험금 나눠서 받으십니다 하고 비례보상 설명해 드려야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다 이해하셨으면 청약서 작성하는 겁니다. 동의, 조회, 술명, 작성 이 네 박자 순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얼굴 안 보고 전화로 파는 비대면 통신 판매, 즉 TM은 어떨까요? 말로만 하니까 나중에 나 그런 설명 못 들었는데 하는 민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청약 철회 기간이 아주 엄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증권을 딱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해요. 근데 증권을 늦게 받았건 어쨌건 간에 애초에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버렸다? 그럼 절대 철회 불가입니다. 15일과 30일 이 마지노선 확실히 그어두세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민원과 분쟁 해결 절차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죠. 현장에 나가면 도대체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을까요?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갔다. 보험금 왜 안 주냐. 이런 것도 많지만요. 압도적 1위는 바로 불안전 판매입니다. 중요한 거 빼먹고 설명 안 하거나 거짓말한 거죠. 이걸 막으려면 완전 판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완전 판매 3대장 다들 아시죠? 청약서 부본, 약관, 보험증권 이 세 가지를 무조건 고객 손에 꼭 쥐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민원이 터졌다? 그럼 일이 어떻게 커지는지 단계별로 볼게요. 1단계, 일단 보험회사 내부에서 민원 처리 부서가 나섭니다. 여기서 말이 안 통한다? 그럼 2단계, 금융감독원, 줄여서 금감원에 있는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결과도 억울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면 마지막 3단계인 법원 소송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실용적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차피 억울해서 끝까지 갈 거면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으로 달려가면 되지. 왜 굳이 중간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라고 하는 걸까요? 정답은 너무 심플합니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법원 소송 한 번 가면 시간 엄청 깨지고 변호사비 장난 아니잖아요. 금감원 조정 제도는 이런 시간과 돈을 획기적으로 아껴줍니다. 이 가성비 좋다는 장점이 시험 문제로 기가 막히게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해 두세요. 자, 어떠신가요? 제5장 모집 질서와 민원 사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3만 원 넘으면 3년 3천만 원이라는 3.3 법칙, 철회 기간 15일과 30일, 금소법 어기면 1억 원 철퇴, 그리고 설계사 험담은 제재 안 한다는 출제자의 얄미운 함정까지. 이제 출제자가 어떤 숫자로 장난을 치든 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잘 소화하셔서 2026년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아주 가뿐하게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